제 91회 한국어 능력 시험, 읽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어, 1번에서 2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2점입니다. 1번, 나는 오래전에 설악산을, 가로,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등산하고 싶다. 등산해도 된다. 등산할 것 같다. 등산한 적이 있다. 예, 나는 오래전이니까 과거겠죠. 그래서 나는 오래전에 설악산을 등산한 적이 있다. 예, 4번입니다. 새 집으로, 가로, 가구를 새로 샀다. 예, 이것도 과거네요. 예, 그러면은, 이사하거든, 이사하려면, 이사하고 나서. 예, 그래서 이거는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구를 새로 샀다. 순서에 입각해서, 4번이 맞습니다. 3번에서 4번,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각 2점. 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뭐뭐 하고자, 의도죠. 돕고자, 매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예, 뭐뭐 하고자 어떤 말이 같을까요? 돕기 위해서, 돕는 대신에, 돕기 무섭게, 돕는 바람에. 예. 하고자는 의도니까 돕기 위해서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1번. 4번. 지난 3년 동안 영화를 한 편 봤으니 거의 안 본 셈이다. 안 본 셈이다. 셈이다는 뭐뭐와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 거와 같다. 어떤 게 맞을까요? 못 본 척했다. 보기 나름이다. 볼 수밖에 없었다. 본 거와 마찬가지이다. 이거네요. 뭐뭐와 마찬가지다. 뭐뭐와 같다. 뭐뭐 한 셈이다. 예, 다 같은 말입니다. 5번에서 8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각 2점이네요. 음, 입속 치아 사이사이를 깨끗이 부드럽게 잘 닦여요. 치아는 이를 말하죠. 이 사이를 깨끗이. 당연히 칫솔이죠. 음, 아이들의 예쁜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곳,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핍니다.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곳, 은행, 서점, 유치원, 우체국, 예, 유치원이겠죠. 아이들을 해서 키워주는 곳. 음, 계단으로 다니기, 하루 30분 운동하기, 우리 몸을 위해 실천하세요. 우리 몸과 관계된 거니까 건강이겠네요. 건강 관리, 1번이겠네요. 공연장 내에서는 사진 촬영을 금지합니다. 공연장은 우리가 뭐 콘서트를 할지, 그 다음에, 뭐 노래, 그 다음에 뭐 춤추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관람하는 거죠.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관람 규칙, 제품 소개, 사용 방법, 예약 문의. 예, 우리가 공연을 갖다 보는 걸 관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람 규칙이 맞겠습니다. 9번에서 12번, 다음 글도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프 어려운데, 예. 잘 한번 봅시다. 음. 9번, 인주시 야경 관광버스 운행 안내, 10월의 아름다운 밤을 즐겨보세요. 관광 장소는 인주역 광장에서 출발해서, 인주산 전망대를 거쳐서, 예, 별빛공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출발 시간은 매일 18시, 예, 오후 6시네요. 그 다음에 이용 요금은, 성인은 10,000원, 학생은 5,000원, 7세 이하는 무료라고 합니다. 예약 방법은 출발 하루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게 돼 있네요. 봅시다. 성인과 학생의 버스 요금이 같다. 예, 틀리죠? 성인 10,000원, 학생 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버스는 별빛공원에서 출발한다. 인주역 광장에 출발해서 틀립니다. 매일 오전에 이 버스를 탈 수 있다. 예, 18시니까 오후죠? 오후 6시 틀립니다. 이 버스를 타려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출발 하루 전까지 홈페이지 신청하라고 했으니까는, 예, 하루 전에 미리 신청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프 나왔습니다, 그래프. 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가로축,
가로축과 그다음에 세로축을 갖다 보세요. 예, 그래서 가로축에 어떤 지표가 있는지, 세로가 어떤 건지. 예, 그래서 가로를 갖다 보게 되면 자가용, 버스, 지하철, 걸어서, 기타, 예, 교통수단이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세로는 퍼센티지,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회색, 회색 막대는 2012년도고, 예, 진한 거는 2022년도네요. 예, 봅시다. 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의 비율이 줄었다. 자가용, 이 자가용. 어, 직장인들의 비율이 줄었다. 늘었네요. 31%, 39%. 늘었으니까 틀립니다. 어, 걸어서 출퇴근한 직장인, 여기네요. 11%, 5%. 걸어서 출퇴근한 직장인은 2012년보다 2022년이 더 적었다. 예, 적네요. 맞네요. 11%, 5%. 예, 맞습니다. 2번. 나머지 볼까요? 2022년에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예, 그래서 지난 거 보면 되겠네요. 어, 자가용이 제일 많으니까, 예, 틀리겠네요. 2012년, 이 회색, 2012년에 직장인들은 출퇴근할 때마다 버스를 제일 많이 이용했다. 제일 많이 이용한 건 버스가 아닙니다. 예, 자가용이죠. 예, 그래서 틀립니다. 음. 11번, 인주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월 한 달간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한다. 평일에는 여러 지역을 직접 방문해 고쳐주고 주말에는 인주공원에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수리기사가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고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바꿔준다. 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 생활을 위해 이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 맞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서비스는 1년 내내 운영한다. 1년 내내가 아니죠? 한 달간이었어요. 1년 내내는 계속해서인데, 1년 동안인데, 틀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아니죠? 작년에 이어 올해니까. 해서 벌써 2년째입니다. 주말에는 인주공원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주말에는 인주공원에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맞습니다. 이 수리센터에서는 무료로 부품을 교체해 준다.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바꿔준다고 그랬으니까, 저렴한 가격, 싼 가격으로, 해서, 받는다는 소리예요. 틀립니다. 어,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 12번.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김민수 씨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김 씨는 피자를 배달하러 가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는 피해는 없었지만 피자가 망가져서 배달에 문제가 생겼다. 배달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김 씨가 고객에게 연락하자 고객은 천천히 오셔도 돼요. 몸은 괜찮나요? 라며 따뜻한 말부터 전했다고 한다. 예. 어, 기사님이 다쳤는지 먼저 걱정을 했다는 소리죠. 예, 봅시다. 고객은 주문한 피자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예, 아니죠. 사고가 생겨서 배달 중이던 피자가 망가졌다. 그렇죠. 피자가 망가져서 배달 문제 생겼다 그랬으니까 2번이 맞습니다.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김 씨가 다쳤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는 피해는 없었다. 예, 그래서 한 번도 틀립니다. 김 씨는 피자를 시킨 고객에게 연락하다 사고가 생겼다.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그랬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3번에서 15번. 다음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순서에 맞게 해서 배열을 하라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쓰는 게 쉽지 않은데 한번 봅시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정도 반짝 운영하는 임시 매장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을 하는 거네요. 누가 설명. 그다음에,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매장이 유행이다. 예, 어떤 글을 갖다 쓸 때, 어떤 트렌드랄지, 그 다음에 문제 제기, 이런 걸 갖다 먼저 쓰는 게 좋으니까, 나아가 첫 번째로 오는 게 좋습니다. 어, 기업은 임시 매장을 이용해 주로 특정 제품을 팔거나 홍보를 한다. 예, 그래서, 음, 목적이죠, 목적. 그 다음에 또,
또 기업 이미지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재미있는 행사를 열기도 한다. 예. 또는 우리가, 첨가할 때, 첨가 설명을 할 때 또라고 씁니다. 예. 그래서, 나가 처음에 오는 게 2번, 4번이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 나, 그 다음에, 목적, 라, 2번이네요. 14번, 그런데 전화를 끊고 뒤늦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예, 그런데니까 이건 첫 번째 올 수 없겠네요. 반대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친구는 나의 합격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음, 이것도, 설명이니까, 첫 번째는 없었겠죠. 얼마 전 나는 회사 합격 소식을 듣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다. 예, 이게 첫 번째로 올 수 있겠네요. 사건의 시작이니까. 어, 아직 취업 못한 친구를 내가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예, 이유를 갖다가 말하는 거니까 이게 뒤에 오겠네요. 그러면 사건의 시작. 얼마 전 나는 회사 합격 소식을 듣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다. 예, 다가 처음에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전화했다. 친구는 나의 합격 소식을 듣고 자신을 좀 기뻐했다. 예, 나가 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전화를 끊고 뒤늦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이유는, 내가 친구를 배려하지 못해 생각이 들 때입니다. 예, 그래서, 다나 가라. 그래서 한 번이 정답입니다. 15번. 빵이나 고기를 구울 때 갈색으로 바뀌는 것이 그 예의다. 샘플을 갖다 듣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올 수 없겠죠? 어, 갈색으로 바뀌면서 빵이나 고기의 맛도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다. 설명이죠. 음, 식품에 들어있는 당과 단백질이 열을 만나면 색깔이 바뀌게 된다. 만약 열이 너무 가해져서 검게 타게 되면 그런 맛을 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어떤 현상을 갖다가 해서 말할 때, 어, 정의를 갖다가 내리는 게 좋으니까 다가 첫 번째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들어있는 당과 단백질이 열을 만나 색깔이 바뀌게 된다. 어, 그 예, 그 예는 빵이나 고기를 구울 때 갈색으로 바뀌는 것이 그 예이다. 그래서 가, 다가 나라, 그렇죠? 예, 다가 나라.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타조는 멀리서 적이 다가와도 머리를 파묻고 있다. 어, 그래서 위험이나 위기를 모르는 척 피하는 사람을 타조에 비유하곤 한다. 예, 적이 다가오면 그거를 갖다가 피할 생각을 안 하고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데요. 그래서 어, 위기나 위험이나 오는 거를 이렇게 피하는 사람을 갖다가 타조와 같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사실 사실은 타조는 몸몸 위에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 행동에 반대되는 거겠죠. 시각보다 청각이 발달한 타조는 땅에서 울리는 발소리를 듣고 적이 오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타조는 어, 뭐라고요? 적이 다가오는 거, 적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 시각, 보는 거, 청각, 듣는 게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예, 1번입니다. 섬유 유연제는, 옷을 갖다 부드럽게 하는 거. 섬유 유연제는 섬유에 막을 씌워 옷감을 부드럽게 하고, 향기도 남긴다. 막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더해지는 거. 어, 어, 겉에 해서 보호하는 거. 음. 어, 그래서 세탁할 때 유연제를 넣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그런데 수건처럼 물기를 빠르게 흡수해야 하는 소재는 물을 우리가 샤워하고 난 다음에 닦을 때 물을 갖다 흡수해야 되니까 물기를 빠르게 흡수해야 하는 소재에는 유연제를 넣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유연제가 막는 막이 오히려 섬유에 못모하기 때문이다. 뭘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수건이 향기를 없애기 위해서, 색깔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수건이 아까 전에 물기를 갖다 빠르게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력을 떨어뜨리니까, 흡수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8번.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무언가 직접 기억해야 할 일은 줄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해서, 다 저장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뭐뭐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전과 달라졌을 뿐 사용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데 뇌를 썼다면 이제는 과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진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머리를 갖다가 기억하는 데만 지금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많아진 정보를 갖다 처리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하고 지금하고 뇌를 갖다 사용하는 그런 시간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덜 사용한다고,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저장해야 할 정보가 많다고, 지설기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이전보다 뇌를, 적게, 덜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19번에서 20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2점. 매서운 남극의 겨울, 황제 펭귄들은 겹겹이가 여러 겹, 겹겹이 붙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딘다. 무리 전체가 돌면서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계속 서로의 위치를 바꾼다.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위치를 갖다 바꾼다는 소리예요. 어, 안에서 몸을 데운 펭귄은 밖으로 나고, 밖에서 추위에 떨던 펭귄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어, 가로. 그 움직임은 아주 느리지만 쉬지 않고 이루어져 한 마리의 펭귄이 줄곧 찬바람을 맞고 서 있는 일이 없다. 줄곧은 계속해서 찬바람을 맞고 서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쉬지 않고 쉼없이 둥글게 돌면서 펭귄들은 다 함께 살아남는다. 네. 바로에 들어갈 말이 어울리는 것은, 들어갈 앞에 나오는 것은 1번. 혹시 그 움직임은 아주 느리지만, 어, 또는, 그 움직임은, 어, 비록, 비록, 그런 움직임이, 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소중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록은 아주 작지만, 그래서, 비록이 여기에 어울립니다.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황제 펭귄은 서로 도우면서 추위에 맞서 생존해 왔다. 살아남는 건 1번이네요. 1번. 황제 펭귄은 둥글게 도는 날씨에 대한 정보는 아니죠. 황제 펭귄은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움직임이 느려진 건 아니죠. 황제 펭귄은 무리 생활을 통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운다. 예, 말도 안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1번에서 22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미술 전시회 수요가 증가하면서 돈벌이만을 생각하는, 돈벌이에 급급한 전시회가 늘고 있다. 일부 전시 관계자들이 전시 포스터 등 홍보 자료에 복제품 전시임을 밝히지 않고 입장료 수입만을 챙기는 것이다. 복제품, 카피본이죠. 카피본을 갖다 전시하는데 이게, 카피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전시장을 찾아와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관람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어, 전문가들은 이런 전시 행태가 미술계 발전에 못못을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시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우려하는 거니까 나쁜 행태겠네요. 어, 21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걸 고르십시오. 음, 입맛에 맞을, 가슴을 올릴, 발목을 잡을, 손을 맞잡을. 어, 그래서, 미술계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발목을 잡는다는 거는 발전하는 걸 갖다 못하게 한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 잡는 걸 갖다 발목을 잡다 그래요. 그래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걱정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복제품 전시회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아니죠. 입장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최근 미술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점점 늘어났다고 그랬죠. 전시회에서 복제품을 전시하는 일이 점점 줄고 있다.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복제품 전시회인지 모르고 전시회를 방문한 관객들이 있다. 그렇죠. 불만을 갖다가 쏟아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3번에 24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 봅시다. 꽃집을 지나다가 꽃말에 이끌려 금전화 꽃씨를 샀다. 어, 꽃에 대한 의미, 그런 걸 갖다가 꽃말이라고 합니다. 화분에 심어 사무실에 내 책상 위에 두었더니 어느 날 싹이 텄다. 어, 때맞춰 물도 주며 나는 자주 수시로 들여다보았다. 신기했다. 작고 여린 싹은 눈에 띄게 쑥 자랐다. 그런데 내가 상상한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꽃이 핀다는 거지? 생각했던 거 틀리니까. 무순처럼 길쭉하게 위로만 자라는 것이었다. 하루는 출근해보니 금전화가 쓰러져 있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식물을 키우나. 그날 나는 화분을 창가로 옮겨 놓았다. 죽을 것 같은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점점 줄기가 굵어지더니 잎도 제법 풍성해지기 시작했다. 어, 어느 날에는 꽃망울도 올라와 있었다. 금자라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풍성한 햇볕 속에서 스스로 튼튼해졌다. 예. 금자나에게는 햇빛이 더 많이 필요했었나 보다. 창가로 해서 옮겨놨더니 햇빛 양이 많아지니까 살아났나 봐요. 사람도 식물도 사랑하려면, 그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건 똑같나 싶었다. 똑같구나 싶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뭘 좋아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 칙칙하게 꽃 피우는 금잔의 꽃말은 반드시 올 행복이다. 예, 이게 꽃말이래요. 봅시다. 그러면 23번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걸 고르십시오. 밑줄 친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꽃이 핀다는 거지? 의심스러운 거죠. 이렇게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시들시들한데 그래서 의심스럽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내 책상 위에 둔 금잔은 금방 말라 죽었다.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잔화 화분에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수시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꽃집에서 금잔화가 피어있는 화분을 샀다. 피어있는 게 아니라 꽃망울 있는 거니까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거예요. 어, 내가 금잔화 화분을 옮긴 곳은 햇볕이 잘 들었다. 예, 창가 쪽으로 해서 옮겼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5에서 27. 다음 신문 기사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봅시다. 23번. 가수 진영 3년 만에 콘서트에 구름 관중. 구름 관중이라는 거는 관중이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봅시다. 가수 진영이 3년 만에 콘서트를 열자 수많은 관중이 몰렸다. 예, 1번이네요. 한국 탁구의 간판, 김수미. 간판이라는 거는, 대표하는 걸 간판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제대회 금메달 싹쓸이는 모두 다 땄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올해 국제 탁구대회에서 한국 대표 김수미 금메달 가능 높아졌다. 아니죠? 한국 탁구계가 김수미를 내서 올해 국제대회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이것도 아니죠? 어, 한국의 대표 탁구 선수 김수미가 올해 국제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다. 결과니까 3번이네요. 대출금리 하락세 부동산 시장 기지개. 대출금리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이자가 내려갔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소리입니다. 기지개는. 예, 그래서 이자가 낮아지니까, 부동산, 뭐 집이나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맞네요. 대출 금리, 이자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띈다. 28번에서 31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거 고르십시오. 28번. 선글라스는 보통 햇빛이 강할 때 눈 건강을 위해 쓴다. 그렇죠. 그런데 선글라스의 렌즈는 사용 기한이 있다. 예. 해서, 어, 시간이 있다는 소리예요. 선글라스의 렌즈에는 자외선 차단을 위한 엷은 막이 입혀져 있는데 열에 계속 노출되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예, 자외선 차단 기능 떨어진대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약해진 선글라스는 눈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5년 정도 쓰고 나면 못마는 것이 좋다. 바꾸는 게 좋겠죠? 어, 렌즈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1번이네요. 29번. 사진에서 구도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게 구도. 음, 보통 움직이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대각선 구도를 쓰는데 도로나 폭포 등의 어, 풍경 사진 등에 쓰여 움직이는 느낌을 표현한다. 생동감을 표현한다. 한편, 전통적인 가족 사진, 우리 해서 가족 사진 찍죠. 가족 사진은, 몸모 위에서 삼각형 구도를 많이 활용한다. 이 구도는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이 옆이나 뒤에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균형 잡힌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해서, 어, 구도를 갖다 만들어낼 때, 해서 이 구도를 쓰죠. 그러면은, 어, 동적인 효과를 살리기, 동적은 아니죠. 어, 한편, 한편, 이거 반대되는 거니까, 어, 여기 있네요.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죠? 음, 정적인 거는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충격 부호를 많이 사용한다. 이게 맞겠죠? 음, 30번. 풍부한 자원은 경제 성장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어, 풍부한 자원이 이거 하나만으로 다 충분하지 않다는 소리죠. 어,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못모하는 경우도 있다. 어, 풍부한 자원에만 의존해 경제 성장의 중심 산업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천연 자원이 약해도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교육을 통해 생산 능력을 높이는 나라도 있다. 예, 그래서 어, 풍부한 자원이 있더라도 발전 못하는 나라가 있다. 어, 풍부한 자원이 없더라도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교육을 통해 생산 인력을 키우는 나라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갈게 제조업에 어, 의- 어, 제조업에 의존하려는 경우도 있다. 어, 자원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쵸? 풍부한 자원이 있어도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31번, 의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흰색 가운을 떠올리게 된다. 그쵸? 의사들이 흰색 가운을 입죠. 그런데 의사 가운이 처음부터 흰색이었던 것은 아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직자가 의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같이 하는 걸 겸하다고 그래요. 겸하는 경우가 많아. 성직자용 검은색 가운을 입고 진료를 했다. 그렇죠? 어, 그런데 검은색은 세균으로 오염된 얼룩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검은색이 빨간색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죠. 이후, 세균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무슨 가운이 색이
흰색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음색하기 편하게 한자의 구분이 되도록 오염이 그쵸? 오염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염이 쉽게 보이도록 쉽게 눈에 띄도록 3번이네요. 32번, 32번, 34번. 다음을 읽고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32번. 당뇨 환자들을 위해 고추 품종인 살리초가 개발되었다. 고추는 보통 열매를 얻기 위해 재배하지만 살리초는 열매가 없고 잎을 먹는 품종이다. 고추인데 열매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잎을 갖다가 재배하기 위해서 키운대요. 일반 고추에 비해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1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비만증 등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성인병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을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또한 살리초에는 칼슘, 비타민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병해충에도 강하고, 생육기간, 자라나는 기간도 짧아서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고소득 작물은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작물로 주목하고 있다. 같은 게 뭘까요? 살리초는 해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다. 취약하지 않죠? 어, 병해충에도 강하고, 취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겁니다. 살리초의 열매는 크고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잎을 갖다 먹는 거라고 했으니까 열매가 아니죠. 어, 살리초는 생육기간이 길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생육기간이 짧아서라고 그랬습니다. 살리초의 잎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있다. 그렇죠. 혈당 떨어뜨리는 성분 들어있다 그랬죠. 4번. 33번. 임원경제지는 조선시대 서유기가 쓴 백과사전이다. 어, 선비가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탐색한 것으로 농업, 건축, 의학 등 16개의 분야를 정리했다. 서유근은 이 책을 쓸 때 조선의 생활상을 직접 관찰하고 여러 서적들을 참고했으며 거기에 자신의 논평을 첨가했다. 논평은 자기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용한 책들을 밝혀놓아 서지학적 가치도 있다. 총 52권의 책을 편찬했는데 개인이 완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아주 많고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담겨 있다. 네, 같은 내용이 어떤 걸까요? 이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만든 책입니다. 아니죠. 서유근님이 쓴 겁니다. 서유근은 집필하면서 쓰면서 참고한 문헌을 이 책에 기록해 두었다. 예, 맞습니다. 참고 문헌을 이 책에 두었다. 분야를 정리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서유근은 객관적인 책을 쓰기 위해 자신의 의견, 논평을 첨부했다고 했으니까 틀립니다. 이 책은 내용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서지학적 가치는 크지 않다. 서지학적 가치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4번. 코알라는 유칼립투스라는 나뭇잎을 먹고 산다. 이 나뭇잎은 독성이 강해서 일반적인 동물들은 먹을 수 없다. 하지만 코알라는 유칼립투스의 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있어서 다른 동물들과 경쟁할 필요 없이 유칼립투스 잎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다른 동물들은 먹을 수 없으니까 혼자만, 혼자만 먹는데요. 다만, 새끼 코알라는 독성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유칼립투스 잎 대신 어미의 배설물을 먹는다. 이를 먹다 보면 새끼 코알라의 몸속에도 유칼립투스의 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생기게 된다. 예, 배설물을 먹으면서 점차 효소가 생기게 된대요. 1번. 다양한 동물들이 유칼립투스 잎을 차지우게 경쟁한다. 아니죠. 코알라만 어, 해독할 수 있어 유칼립투스 먹습니다. 어미 코알라는 유칼립투스의 독성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 맞죠? 코알라는 태어난 직후부터 많은 양의 유칼립투스를 못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새끼 코알라는 유칼립투스의 독성 때문에 어미의 뱃을 먹는다. 배설물 먹으면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5에 38. 다음을 읽고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걸 고르십시오.
음. 태양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행성에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광물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소행성에 있는 광물 시료를 채취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행성 탐사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행성 탐사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예. 예. 여기에서 주제, 그러니까 가장 하고 싶은 말, 각오하고 싶은 말을 고르면 됩니다. 1번. 태양계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소행성이 많이 존재한다. 어, 2번. 소행성에서 자원을 가져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소행성 탐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제협력을 기대해야 한다. 미래장 확보를 위해 소행성 탐사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행성 탐사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도 주제를 갖다가 알려고 하면은 첫 번째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글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제를 고를 때에는 힌트로 맨 마지막 걸 갖다가 그래서 참고로 해서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6번. 경기 침체에 빠지면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려고 한다. 어, 우리가 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돈 쓰는 것보다 뭐 적금, 저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해서 생산과 고용이 줄 수밖에 없고 결국 근로자들의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기업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람들도 덜 고용하게 되고 월급도 깎게 되겠죠. 그러면 미래가 불확실해진 사람들이 더욱 소비를 줄여 전체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버리게 된다. 예, 계속 나빠진다는 소리예요. 개인 차원에서는 저축이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저축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건지 봅시다. 불경기에는 비합리적인 소비로 인해 근로자의 저축이 줄어든다. 경기가 침체하면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투자를 늘려야 된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생산과 고용을 적절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 시에는 저축이 국가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이 내용이죠. 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래서 4번입니다. 17번. 어, 참치 쿼터제는 참치의 무분별한 포획, 잡는 것을 막기 위해 어획량을 국가별로 정해놓은 제도이다. 나라마다 잡는 양을 갖다 정해놨다는 소리예요. 한국은 참치 어획량이 매우 적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가까운 바다, 연안에서는 참치가 거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한국 연안에 유입되는 참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포터제 때문에 그물에 걸린 참치를 대부분 바다에 버리고 있다. 예, 잡았는데도 다시 놔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포터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별 개체수 증감을 반영한 융통성이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예, 환경이 바뀌었으면 그래서 잡는 양도 바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 내용이 어디 있나 봅시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참치 포터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 예, 이거네요. 그렇죠? 상황이 변했으면 참치를 잡는 양도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38번.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획기적인 혁신이라도 고객에게 낯설고 커다란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면 외면당하기 쉽다. 예. 그래서 처음 보는 거면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해서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창기 전기 자동차는 전기로 오래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이 낯설고
불편해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반대로 전자칠판과 전자펜처럼 대단한 혁신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고객에게 익숙하고 간단해서 환영받는 경우도 있다. 예. 고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때에는, 쉽게 환영받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딨나 봅시다.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기술 혁신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혁신적인 기업은 고객들에게 신기술 사용 방법을 잘 설명해 준다. 기술 혁신에 실패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고객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기술 혁신은 고객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예, 4번이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 글을 갖다가 그래서 잘 읽으시면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39에서 41번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곳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요. 봅시다. 39번. 그런데 심판이 아무리 위치 선정을 잘해도 필연적으로 선수의 몸에 가려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런데니까 앞에 말에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게 들어가는 게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 건지 보면 됩니다. 봅시다. 스포츠 경기를 진행할 때 득점이나 반칙 등의 판정은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기억.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심판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렇죠? 어, 비디오 판독은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초고속 카메라를 판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비디오 판독을 사용하면 심판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판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예, 그러면 심판에 의해서 어, 어, 심판에 의해서 판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어, 심판이 아무리 밑진성을 잘해도 필연적으로 선수의 몸에 가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 안 보이는 지대가 생긴다. 이게 오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심판도 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가번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 그 증거로 지중해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소금 퇴적층을 들 수 있다. 예, 증거, 샘플이니까 어떤 걸 갖다가 해서 보완할 때, 보완될 수 있는 위치에 쓰면 좋겠죠? 봅시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지중해라고 한다. 예, 오늘날 지중해 연안은 기후가 온화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지중해는 오래전 사막이었던 적이 있었다. 이 소금 퇴충 등은 바닷물이 증발되어 남은 소금이 쌓여 만들어진 것으로 지중해가 이전엔 사막이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앞에 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여기 D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막이었던 것이다. 오래전 사막이었다. 그 증거로 지중해 오래전 사막이었다. 그 증거로 토금특징을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3번, 41번. 이런 상소문들을 저자는 왕을 향한 깨우침의 죽비 소리로 비유하고 있다. 비유하고 있다.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최근 역사학자 김경미 씨가 응답하라 조선을 펴냈다. 기억. 이 책은 왕과 신하의 소통을 다루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니은. 그 소통의 내용 중에서 특히 왕이 노여움을 무릅쓰고 신하가 왕의 잘못을 지적한 상소문을 다룬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 주목받고 있다. 디귿. 응답하라 조선은 눈치를 살피며 윗사람의 잘못을 모르는 채 넘기곤 하는 현대인들을 깨우는 죽비인 것이다. 예.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 게 좋을까요? 이런 상소문을 저자는 왕을 향한 깨우침의 죽비 소리로 비유하고 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들어간 부분이 이 부분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어, 디귿이 좋겠네요. 디귿.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2번, 43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욱이 주말에 친구 부부를 초대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미연은 말없이 한참 뜸을 들였다. 뜸을 들였다는 거는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날 민욱과 함께 아파트의 발코니 벽을 페인트 칠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6개월 전에 이 시의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지은 지 20년도 더 된 낡은 아파트였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 이룬 일이었다. 미연은 직접 발품을 팔아 수도부터 세시까지 새로 손을 보았다. 하지만 집수리는 대강 되었다고 해도 미연이 생각해둔 대로 인테리어가 완성되려면 아직 부족했다. 예, 아직 집을 사서 수리를 갖다 했는데 아직 덜 끝났다는 거예요. 손님 초대는 좀 이르지 않아? 집 단장도 덜 되었는데, 예, 예. 성재가 한국에 왔대. 민욱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욱과 성재는, 어,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 그들을 통해 만난 미연과 연주도 10여 년이 넘는 인연이었다. 꽤나 가까운 사이였지만 성재가 사업 실패로 한국을 떠나면서 연락이 끊겼다. 미연은 자신이 연주의 이름을 오랫동안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토요일 오전에 미연은 두 딸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고기와 채소를 샀다. 누군가를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정말로 오랜만이었다. 예. 42번.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미연의 심정을 가장 알맞은 고르십시오. 밑줄 부분. 어, 손님 초대는 좀 이르지 않아? 집 단장도 덜 되었는데, 예. 지금, 인테리어가 덜 됐는데, 사람을 갖다 초대했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후련하다, 불만스럽다, 허전하다, 자랑스럽다. 예. 지금, 불만스러운 거예요. 초대를 갖다 해서.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음. 미연은 민욱과 성재를 통해 연주를 알게 되었다. 어, 민욱과 성재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들을 통해 만난 미연과 연주도 10여 년이 넘는 인연이었다. 예, 아는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는 1번이겠네요. 2번 봅시다. 민욱은 주변 도움을 받아 이 시에 시합을 해. 주변 도움 안 받았다고 그랬죠? 스스로 샀다고 그랬습니다. 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미연은 6개월 전에 산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다. 벌써 이사했죠? 민욱은 인테리어를 완성한 후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인테리어를 완성한 후가 아니죠. 인테리어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4,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로왕 신화는 어,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어, 왕이 아래서 탄생하는 여느 건국 신화와 유사하다. 어, 고대에 아직 나라가 없던 낙동강 하류에 황금알 6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중 맨 먼저 알을 깨고 나온 아이를 수로라 하였고 하늘의 뜻에 따라 수로는 지상의 첫 왕이 되었다. 가로 다섯 아이 역시 각각 왕이 되었다. 수로왕 신화는 이렇게 한꺼번에 6개 알이 나타나 거기에서 태어난 이가 모두 왕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건국 신화와 큰 차이가 있다. 음, 당시 세워진 6나라는 강력한 왕권 국가가 아니었다. 황금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데 수로가 아래서 최초로 탄생했다는 부분은 수로왕이 중심이 되어 6나라를 하나의 강력한 국가, 가해로 통합하려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음, 처음에는 그렇게 절대적 권위가 해서 없었는데 추후에 6개 나라를 통합하면서 강력한 국가가 발전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갈 말 알맞은 걸 고르십시오. 알을 가지고 내려온 기존의 왕을 물리치고 수로에 이어 아래서 태어난 어, 탄생을 축하하며 몹시 기뻐하다. 들어갈 말은 어, 여기 처음에 첫 번째로
알을 깨고 나온 게 수로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 수로에 이어 다섯 개 아래에서 태어난 요시 가까운 왕이 되었다. 이게 맞겠네요. 3번. 45번.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걸로 고르십시오. 이 신화는 전형적인 건국 신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틀리죠? 전형적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어, 다른 건국 신화와 큰 차이가 있다. 예, 그렇죠? 음, 그리고 이 신화는 낙동강 일대의 유용한 지리적 정보를 아니죠. 신화인데 아니죠. 이 신화는 고대의 문화작품으로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음, 이 신화는 강력한 왕권 국가를 이루려고 한 통합의식을 반영한다. 그렇죠? 통합하려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그랬으니까는 거진다 주제는 거진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46, 47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가 조작이나 공금, 횡령 등의 경제 범죄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는 흉악 범죄보다 범죄 정도가 낮다고 생각하기 쉽다. 예. 그러나 경제 범죄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진흥화되어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하다. 크다는 소리예요. 최근 증권사 직원의 주가 조작으로 고객들이 1,000원 넘게 손해본 사건만 해도 그렇다. 이러한 경제 범죄는 개인 손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도 어,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관대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쉽게 낮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사범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음, 경, 어, 경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 경제사범. 한탕 크게 해먹고 몸으로 떠야면 된다. 한탕주의가 만연하지 않도록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당이익 환수도 앞으로 잘 이루어져 경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것이다.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음, 경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고 있다. 아니죠.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거죠. 예. 경제 사범을 너무 쉽게 처벌하면 안 된다. 관대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음.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 경제 범죄로 생긴 부당이익을 문제없이 잘 환수해왔다. 아니죠. 공금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범죄는 경제 범죄에 속한다. 맞죠? 여기 보면 주가 조작이나 공금 횡령, 어, 회사의 돈들, 공금 횡령 등의 경제 범죄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받는 흉악죄보다 범죄 정도가 낮다고 생각하기 쉽다. 경제 범죄라는 겁니다. 개인이 저지른 주가 조작 범죄는 국가 경제에 큰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경제 범죄 수법이 교묘해졌지만 사회에 미치는 충격 크지 않다. 아닙니다. 저는 사회 충격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48번에서 50번. 예술인은 구체적 문화를 창조하고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예술 활동을 업으로 삼아 수익을 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많은 예술인이 기본 생활이 불가능한 적은 수입 탓에 어, 예술 활동을 포기한다. 그 결과 예술인이 감소하며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에는 생활고로 한 작가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 사건이 계기되어 2012년부터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예술 현상의 실상에 맞지 않아 많은 예술인이 여전히 못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못해 지원을 못 받은 예술인은 위에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이런 예술인도 일반 직업인과 같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예술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세부 조치를 마련하는 등 예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유능한 이름 분야기를 할 것이다. 예, 일글에 쓴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예수님이 자질이 때문에 썼고 예수님의 얼굴을 들어 예수님의 작품을 들어 예수님 이거죠. 예술인의 생활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예. 그래서 지금 수입이 어려운 예술인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 이런 상황 여전히 뭐요?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그다음에 이끌려고 아는 것이죠. 예수님 복지법은 한 번 시행되면 개선 적이 없다. 예수님 여전히 봉사하는 성을 누고 있다. 여러분의 예수 발생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있다. 예. 4번이네요. 예. 한번 결과를 볼게요. 답은 맞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도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음,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쉬운 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 뒷부분에 이 지문 읽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조금 쉬운 것들은 빨리 해서 답을 갖다가 서 찍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좀 해서 자세히 좀 읽어서 답을 갖다가 맞추는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